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책입니다.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이고요. 정민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이고 2006년에 나온 책이어서 얼추 10년이 넘은 그런 책이고 굉장히 또 두껍습니다. 그렇지만 평이 되게 좋고 아마 네이버 책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이 좋은 그런 책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저한테도 되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종종 이렇게 곁에 두고서 이제 꾸준하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정말 좋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이 책 같은 경우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그 계기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국인인데 왜 외국 사람들 중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러니까 그 정말 진짜 슈퍼 초천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위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위인전을 보면 막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막 뭐 무슨 정치 철학자, 뭐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고 뭐 공자니 맹자니 다 중국 사람들이고 뭔가 좀 위인 중에 위인이고 뭔가 문인 중에 좀 똑똑하고 뭔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없나라고 찾아봐도 우리나라 사람 중엔 이 정약용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 정약용의 인생을 비추어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급의 그런 통섭적인 사고로 많은 여러 가지 분야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지식을 뽐냈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더 위대한 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 많은 성취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바로 그 유배를 가서 귀향을 간 그 시점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어떻게 보면 잘 나가다가 무언가 사건 때문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낙심해서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서 정말 복사뼈가 구멍이 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저작과 저술 활동을 통해서 정말 그 한 획을 제대로 그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런 점에서 위대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릴 때 굉장히 좀 되게 좋아했었어요. 되게 엄청 정약용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에 관한 일화들도 정말 많이 들어있고 이 책 같은 경우엔 고전이 좀 좋은 점이 우리 고전이 좋은 점이 우리의 정서와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읽기도 좀 편하고 읽으면서 음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장에 있어서. 그리고 이 한양대 정민 교수님께서 굉장히 고전 분야에 있어서는 박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 이 정약용에 대한 책을 본인이 얼마나 그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그런 고전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나 정약용의 인생 그리고 정약용의 그런 위대한 업적들을 잘 아울러서 볼 수 있고 내가 그 정약용의 그런 통섭적인 지식을 발휘하는 그 기술들, 스킬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참고할 만한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강추드립니다. 꼭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이 발췌독으로 읽으셔도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으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디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멋있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정민 교수님이 지으셨고요. 정민 교수님은 한양대 국문과를 나오시고 그 모교에서 이제 교수로 계세요. 저도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시미학 산책,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등등 한시나 고전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이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머릿말 부분인데 한번 보실게요. 이 책의 제목은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이다. 쉽게 말해 다산의 공부법을 정리한 것이다. 단순히 공부 방법만 다루지 않고 정보 판단과 지식 편집의 문제를 염두에 두었으므로 지식경영법이라 하였다. 이어서 보실게요. 다산은 18년간의 강진 유배 생활 동안 수백 권의 저술을 남겼다. 한 사람이 베껴 쓰는 데만도 10년은 좋게 걸릴 작업을 그는 처절한
좌절과 척박한 작업 환경 속에서 마음먹고 해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엄청나고 방대한 작업을 다산은 어떻게 소화해냈을까? 그 작업 방식의 진행 방식과 절차, 그런 것들이 참으로 궁금하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실게요.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다산만한 논술 선생이 없다. 경영 현장에서는 당면 과제에 접근하고 맥락을 짚어내는 유용한 경영 지침서로 활용되기 바란다.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공부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인데, 그 공부법을 명확하게 이제 그 50가지의 비결로 소개를 해주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한테는 효과적인 다산의 공부법을 이제 전수해서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겠고, 경영 현장에서는 경영 지침서로 뭔가 자신의 그 경영 현장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어떻게 보면은 그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여박 총피법, 총류방통법, 축기견초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한문의 뜻을 풀어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요 파 껍질을 벗겨내듯 문제를 드러내라. 여박 총피법 이렇게 한 식으로 고전을 정말 읽는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킬들을 50가지 스킬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되게 유용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50번 지금 여기의 가치를 다른 곳에 우선하라. 조선중화법 이렇게까지 50가지의 스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약용 선생님의 그 50가지의 스킬을 이제 몸에 체득하고서 그걸 이제 스스로 자신이 저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후학을 가르친다든지 하는데 사용을 했겠지만, 이걸 이제 명명백백히 이렇게 잘 정리해서 밝혀놓은 것은 이 책이 정말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축기견초법이라고 해서 기초를 확립하고 바탕을 다지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기견초는 털을 다져 추출을 굳게 한다는 말이다. 기초를 확실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다. 공부도 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기초를 튼실히 닦아야 한다. 독서는 무엇보다 먼저 바탕을 세워야 한다. 효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로운 것일 뿐이다. 모름지기 먼저 힘껏 효제를 향하여 바탕을 세운다면 학문은 저절로 무져들게 마련이다. 다산이 이제 두 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준 것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공부보다 먼저 인간이 되라는 얘기다. 공부의 바탕이 되는 근기는 효제의 덕성을 바탕으로 갖추어진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되게 도덕적인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게요. 공부를 그저 출세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공부도 잃고 나도 잃는다. 사업을 단지 돈벌이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면 결국엔 패가 망신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정민 교수님의 해석의 글들입니다. 예, 이어서 또 보시겠습니다. 바탕 공부는 그러니까 맛난 음식의 영양분이고 향기로운 술의 더운 기운이다. 문장은 그것이 얼굴 위로 드러날 윤기요 홍조일 뿐이다. 정말 문장이 멋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읽으면서 음미해 보시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몸을 닦는 일은 효우로 바탕을 삼아야 한다. 이 점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학식이 재물이 고명하고 문사가 아름답다 해도 흙담에 대고 색칠을 하는 것뿐이다. 정말 이런 것들은 되게 도덕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뻔한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앞에 보시면 이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정약용이 어떤 선비와 이야기를 나눈 그런 대목들이 나오면서 이런 문장들이 되게 정말 가슴에 와닿게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런 사진들이나 사파들도 되게 잘 나와 있고, 정약용이 실제로 뭐 겪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속속 나와서 읽는 재미 또한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다산이 공부를 대하는 그런 태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빨리 잘하고 싶은 마음에 지름길을 항상 생각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이 말하는 지름길이란 남들이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 대학 입시에 논술 시험을 잘 보려면 논술 학원에 보내서는 안 된다. 평소에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쓰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 평소에 많이 읽고 생각하고 써본 학생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걱정 없이 써낸다. 그리고 그 역량은 평생을 함께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민 교수님이 해석을 해서 이제 붙여놓으신 부분인데, 다산이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요즘식으로 이제 풀어서 정민 교수님이 이렇게 써놔 주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읽다 보면
정말 공감되면서 정말 자기계발서의 그 아주 적절한 내용들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다산이 얼마나 메모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책을 베끼는 한편 그때그때 생겨나는 의문은 반드시 글로 남겨 질문하거나 스스로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것을 주문했다. 그러니까 다산이 그 강진으로 유배를 간 그 당시에 두 아들들에게 자주 편지를 써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정리해서 글로 남겨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메모를 하고 의문이 생기면 글로 남겨 질문하고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라 아들아 이렇게 주문을 했던 것이죠. 다산 자신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메모하고 생각하고 정리했던 메모광이요 정리광이었다. 메모도 해봐야 요령이 생긴다. 처음엔 두서가 없다가도 나중에 방향이 생긴다. 방향이 생겨야 집중력도 생기고 작업에 가속도가 붙는다. 이 메모의 힘은 모든 자기계발서 혹은 뭐 학원이나 자기치유 같은 그런 책의 기초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종이에 적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게 만들고 계획을 좀 더 비전화해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웃풋으로 작용해서 좀 더 내가 어떤 목표를 잡았을 때 그걸 실현할 수 있게끔 좀 더 그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의 그 힘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정말 무언가 써보는 자꾸 쓰는 그 행위가 메모광처럼 미친 듯이 쓰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뻘짓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할 때도 계속 그 업무 타스크가 쌓이는 그 순간에도 계속 메모를 하면서 일을 하는 편인데 정말 손을 열심히 부지런히 놀려보시면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정말 체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궁도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퇴계 이황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성호사설에 나온 얘기인가 봐요. 베껴 써서 편지로 붙여 집중해서 찬찬히 살펴보게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맞대면에서 서로 논쟁하고 논란하고 그렇게 토론하고 하는 것도 좋긴 해도 베껴 써서 편지로 붙여서 그러니까 글로 서로 대화하면서 찬찬히 그 글을 살펴보게 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보다는 글이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되게 말은 하기는 쉬워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편지는 신중히 생각하고 궁구함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게 되므로 깊은 경지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생각을 기초로 해서 아들들한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물론 만나볼 수 없는 유배를 가서 있기 때문에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글로써 소통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정혜궁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산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 요즘에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산은 말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해서 기쁘고 안 할 수 없고 내가 다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라. 자신의 장점을 파악해서 개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일 저 일 기웃거리지 말고 핵심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라. 그러자면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안목을 갈고 닦아야 한다. 정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겪게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어떤 축복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내가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으면서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 그런 것들에 좀 효과성 있게 집중해서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기웃거리기에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나의 역량을 잘 파악해서 나를 메타인지 적인 측면에서 나를 파악해서 나는 이걸 잘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를 명확히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나만의 그런 느낌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해놨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나를 파악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그 분야를 개척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자신을 좀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명확하게 냉정하게 차가운 열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 보고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정말 그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내용도 많고 여러 가지 한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깊게 뭔가 그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다산 정약용의 그런 주변 사람들과 일어나는 그런 사례 같은 부분들은 그냥 즐겁게 소설처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 그런 좋은 책이기 때문에 보시면 정말 사놓고 애장하면서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전체 페이지가 거의 뭐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갖고 여유 있을 때 읽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